얘야, 지은아. 이 박스 좀 들어줄래? 나 혼자서는 무거워 죽겠어. 서울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아파트 앞에서 민지가 소리쳤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여름날이었다. 지은은 헐레벌떡 달려오며 웃었다. 언니, 왜 이렇게 급해? 이사 가는 거 도와주러 왔잖아.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책이 이렇게 많아. 그녀는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휘청였다. 그 순간 박스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려 했고 민지가 재빨리 잡아챘다. 하지만 지은의 손이 민지의 팔에 스쳤다. 그 접촉이 예상치 못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야, 이 느낌. 민지는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가족의 반대로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뛰어든 그녀는 늘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동생은 해외 유학 중이었다. 이번 이사는 그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한 작은 변화였다. 오래된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대학 동창 지은이 도와주러 왔을까? 지은은 민지의 대학 후배로 지금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을 밝혀주는 타입. 하지만 민지는 몰랐다. 지은이 자신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박스를 트럭에 싣는 동안 지은은 계속 민지를 힐끔거렸다. 언니, 요즘 어때? 연애는? 나처럼 솔로인가?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연애. 그게 뭐야? 일만 하다 죽을 판이야.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민지를 좋아했다. 대학 시절, 민지가 선배로서 도와준 그 순간부터.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의 지은에게는 더더욱.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사는 분들로 결혼과 자녀를 강조하셨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둘이 앉아 김밥을 먹었다. 서울의 여름 저녁,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고마워, 지은아. 덕분에 빨리 끝났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언니, 나랑 자주 만나자. 커피나 한 잔 어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민지의 미소가 특별하게 빛났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둘은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오민지가 나타나자 지은의 마음이 설레었다. 언니, 여기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출판사 일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요즘 책 시장이 어렵잖아. 특히 LGBTQ+ 관련 책은 더 출판사에서조차 꺼려해. 지은은 놀랐다. 언니가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관심이라기보단 세상이 좀 더 포용적이었으면 좋겠어. 나처럼. 숨겨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니도. 나처럼. 대화가 깊어지며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아보았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온기. 언니, 나 언니가 좋아. 민지가 당황했다. 응. 나도 지은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달랐다. 그건 우정이 아니었다.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예상치 못한 고백.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가 이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지은의 만남은 잦아졌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둘이 산책했다. 언니, 여기 와봐. 전망이 좋아. 지은이 민지의 팔을 끌었다. 엔서울타워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은아,
너랑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 그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지은의 친구들은 그냥 친한 언니 동생이지 라고 말했고, 민지의 동료들은 요즘 여자들끼리 친한 척 많아 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지의 가족은 더 큰 문제였다. 부모님은 매주 전화를 걸어 언제 결혼할 거냐 고 물으셨다. 민지는 자직 생각 없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잔소리하셨다. 전통 제사와 명절 문화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어느 날 둘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싸온 도시락. 언니, 이거 먹어봐. 내가 직접 만들었어. 지은이 수저를 내밀었다. 민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용기를 냈다. 언니, 우리 진짜 사귀자. 민지가 멈칫했다. 지은아, 나도 너 좋아하지만. 세상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뭐.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 그날 둘이 처음으로 포옹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한강, 가을 잎사귀가 흩날렸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옛 연인, 남자친구였던 준호가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연애했던 그는 민지의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연락했다. 민지야, 아직 솔로야? 나 도와줄게. 민지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집요했다. 지은은 질투했다. 언니, 그 사람 왜 아직 연락해? 민지가 설명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서울의 명동 거리, 크리스마스 불빛이 화려했다.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언니, 지은이 선물을 내밀었다. 목걸이였다. 민지가 감동받았다. 고마워, 지은아. 그날 밤 둘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가 털어놓았다. 나 사실 과거에 여성과 사귄 적 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지은은 놀랐다. 언니. 그랬구나. 이 고백으로 둘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지은아, 소개팅 해라. 좋은 남자야. 지은은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요즘 왜 그렇게 민지 언니랑만 붙어 다니니?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민지도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결혼 안 하면 상속안에 담력이 쌓여갔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민지와 지은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외부의 추위가 스며들었다. 둘이 경복궁을 방문했다. 눈 쌓인 고궁,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둘이 사진을 찍었다. 언니, 예쁘다.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지은아, 그 민지라는 애랑 너무 가까워. 여자끼리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을 강조하셨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어왔어.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울었다. 엄마,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다. 민지야, 준호랑 다시 만나봐. 좋은 남자잖아. 민지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강요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나 민지를 설득했다. 민지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좋아. 이민지는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 왜? 나 때문에. 반전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상처받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친구는 여자끼리? 그건 진짜 사랑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더 외로워졌다. 민지는 준호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날 준호가 민지야, 과거는 잊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거절했다. 미안, 나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소식을 들은 지은은 달려왔다. 언니, 둘이 재회했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둘이 포옹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 겁쟁이였어.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집으로 끌고 갔다. 내가 그런 애라니. 당장 그만둬. 지은은 반항했다. 엄마, 이해해줘. 충돌이 고조되었다. 민지는 지은을 구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세졌다. 그런 관계는 한국에서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울며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 수 없어. 둘이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봄이 오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와 도라르방, 제주의 자연 속에서 둘이 사랑을 확인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제주에서 돌아온 후 더 큰 배신이 기다렸다. 준호가 민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화가 나서 민지의 부모님에게 알렸다. 민지가 여자와 사귄대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 지은이 달려왔다. 언니, 같이 가자. 봄비가 내리는 서울.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부모님에게 쫓겨난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언니, 들어와. 둘이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이 시련이 둘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출판사에서 민지의 소문이 돌았다. 민지 편집자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했다. 지은도 프리랜서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가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그들을 옥죄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 둘이 부산으로 도피했다.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엄마는,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하셨다. 하지만 지은은 결심했다. 언니 따라갈게.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의 어머니는 병상에서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나 혼자 두지 마. 지은은 갈등했다. 민지에게 전마 곁에 있어야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해했다. 가봐. 나 기다릴게. 지은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민지는 홀로 서울에서 버텼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협박했다. 지은 포기해. 아니면 소문 더 퍼뜨릴게. 민지는 화가 났다. 왜 그래? 내가 왜? 준호는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나 민지 언니 사랑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하지만 세상이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봄꽃이 피는 계절.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왔다. 언니, 엄마가 이해하려 해. 둘이 재회했다.
하지만 준호의 배신이 폭발했다. 그는 온라인에 둘의 관계를 퍼뜨렸다. 서울 출판사 편집자, 레즈비언 스캔들.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다. 지은도 작업이 줄었다. 둘이 울며 안아주었다. 우리 어떻게 해? 고난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사랑은 진짜야. 여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더위 속 민지와 지은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우리만의 공간 만들자. LGBTQ+ 친화적인 카페, 책과 커피가 어우러진 곳, 친구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 커밍아웃 카페라는 이름. 한국 사회에서 대담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곳이 왜 필요해?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걱정하셨다. 위험해.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카페에 방문하셨다. 지은아, 맛있는 커피 한 잔 줘. 그 순간 어머니가 민지를 보며 말했다. 민지 씨, 우리 지은 잘 부탁해. 눈물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동생이 중재했다. 형, 사랑은 자유야. 부모님은 미안하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고조된 갈등 후 평화가 찾아왔다. 둘이 한강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이겼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서울의 불빛이 축복처럼 빛났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 준호가 카페에 나타났다. 민지야, 후회 안 해. 민지는 단호했다. 아니. 너는가? 준호는 사라졌다. 배신의 끝이었다. 카페가 성공했다. LGBTQ+ 커뮤니티가 모였다. 이야기 나누고 책 읽고.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민지와 지은은 롤모델이 되었다. 가을,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자리.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치렀다. 영원히 사랑할게 서약의 순간. 겨울, 카페는 번창했다. 서울의 눈 속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와 지은의 사랑은 이제 공개적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LGBTQ+ 카페, 포용의 상징지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완전히 받아들였다. 민지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부모님도 방문했다. 자랑스럽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 민지와 지은은 책을 썼다. 박스 속 사랑시라는 제목.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마지막 장면. 한강 다리 위, 둘이 손잡고 서 있다. 언니, 그 박스 옮기던 날이 운명이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웃었다. 그래, 예기치 않은 사랑. 바람이 불고 눈꽃이 흩날렸다. 사랑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테니까.